어떻게 한 사람의 추악함이 한 가문의 평화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드라마에서 이 여자만큼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던 강소연이다. 그녀의 주댕이로는 천수와 다시 잘해보자고 했지만 속셈은 순진한 술도가 사람들을 이용해 술도가를 팔아 한몫 단단히 챙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에 싸놓은 똥으로 인해 미국 LA에서 부동산 사기에 연루된 인물로 몰락의 끝자락에 서 있었다. 그 몰락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은 바로 폭로였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치 못한 것은 상대가 한동석이었다는 점이었다. 그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 냉정한 현실주의자였고 그녀가 던진 협박 따위는 단단히 준비된 수의 일부로 여길 뿐이었다. 강소연은 LX 호텔 로비로 들어섰다. 전날 한동석의 연락은 짧고 단호했다. 내일 호텔로 오세요. 얘기합시다. 소연은 그것이 거래의 시작이라 믿었다. 자신이 가진 비밀과 자료로 한동석을 압박하면 술도가 지분 일부 정도는 챙길 수 있으리란 계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간과했다. 오랜 시간 침묵한 사람일수록 움직일 때는 치명적이라는 것을. 호텔 로비는 평소와 달랐다.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LX 호텔 공식 기자회견이라는 문구가 선명히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은 사람은 다름 아닌 한동석 회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술도가의 명의가 오천수 부사장에게 이전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마광숙과의 관계 또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개인적 관계라고 명시했다. 언뜻 부드러운 문장이었지만 강소연에게는 선전포고와 같았다. 더 이상 당신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는 냉정한 선언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뉴스 속보는 소연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LA 한인타운에서 벌어진 부동산 사기 사건. 피해자가 수십 명이며 강소연이 연루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위자료 전액을 사기범에게 투자했고 그와 사실혼 관계였다는 목격자 진술까지 확보되었다는 내용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꺾었다. 기자들이 웅성이는 소리를 등지고 소연은 빠르게 호텔을 빠져나갔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끝은 경직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공항 예약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오늘 LA행 비행기 가장 빠른 걸로요. 도망치는 게 살아남는 길이라고 믿는 듯이. 한편 한동석은 여전히 냉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LA 아닌 커뮤니티에서 퍼지는 소문들을 확인한 후 기자회견 전까지 관련 증언과 자료를 확보해두라고 비서실에 지시했다. 그의 판단은 명확했다. 지금 강소연을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단절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했다. 한동석이 선택한 무기는 진실이었다. 강소연이 아무리 자료를 들이밀어도 이미 그녀의 진실이 거짓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설 자리는 없었다. 그날 오후 가정법원 앞. 오천수는 미순과 나란히 법원을 나섰다. 손에는 이혼 판결문이 들려 있었다. 피고가 두 차례 조정기일에 불참해 원고의 단독 이혼이 성립됨. 미수는 조심스레 물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천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짜 끝났어. 그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고 미수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손잡음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상처와 오해로 얽혔던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하나로 엮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강소연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LA행 티켓을 확보한 그녀는 밤 비행기를 타고 사라질 계획이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새로운 정체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제 그녀의 발밑이 더 이상 단단하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LA 검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했고 피해자 증언은 점점 쌓여가고 있었다. 강소연이 믿고 있던 마지막 연줄조차 그녀의 과거를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었다. 며칠 후 술도가 안주인 자리를 두고 또 다른 논의가 시작되었다. 마광숙은 동석과의 관계에 대한 내외부의 압박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술도가를 지키겠다는 의지, 그리고 이제는 비로소 안정된 천수와의 관계, 덕분에 그녀는 단단해져 있었다. 과거엔 사랑 앞에서 무너졌지만 이젠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천수 역시 변하고 있었다. 더 이상 강소연의 그림자에 매이지 않았고 미순과 함께하는 삶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천천히 미순에게 말했다. 미안했어. 너무 오래 돌아왔지? 미순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도 돌아왔잖아. 그걸로 됐어.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동석의 책상 위로 새로운 서류가 도착했다. LA 검찰로부터의 협조 요청 공문이었다. 강소연이 연루된 사기 사건의 술도가 자산이 일시적으로 엮였다는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한동석은 서류를 읽고 잠시 눈을 감았다. 소연이 사라졌다고 끝난 일이 아니었다. 그녀가 남긴 흔적은 이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LA 국제공항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이 비밀리에 메일로 전달되었다.
사진 속 강소연은 가발을 쓰고 다른 이름으로 체크인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얼굴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언제든 있었다. 진짜 끝이었을까? 아니면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의 서막에 불과한 걸까? 강소연이 사라졌다. 진짜로 흔적도 없이. 미국 LA 검찰은 국제 수배령을 내렸고 국내 경찰 역시 강소연의 출국 기록과 통신 내역을 추적했지만 그녀는 마치 증발한 듯 자취를 감췄다. 한때 그토록 세상의 중심에 서 있던 그녀는 이제 뉴스에서조차 언급되지 않는 이름이 되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오천수의 삶에서 마침내 공백으로 굳어졌다. 그 공백 속에 스며든 건 미순이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이혼 판결이 난 지 불과 보름이 채 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에게 조심스러웠다. 천수는 미순 앞에 서면 늘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미순은 천수가 괜히 미안해할까봐 괜한 농담만 던지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덮듯 두 사람 사이도 조금씩 녹아내렸다. 천수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았다. 한동석 회장의 지지 아래 술도가 부사장직에 다시 집중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미순과 함께 있을 때면 마음 한켠이 편안했다. 미순도 마찬가지였다. 오랜 세월 오해와 상처로 얼룩졌던 마음은 천수의 작은 배려와 진심으로 치유되어 갔다. 어느 날 천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순아, 나 사실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예전엔 너무 늦게 말해서 늘 후회했거든. 미순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천수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내가 너한테 미안했던 모든 시간보다 앞으로 내 옆에서 함께하고 싶은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어. 미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깜빡이며 천수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침묵은 고요했지만 분명히 마음은 움직이고 있었다. 미순의 입가에 조용히 미소가 번졌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를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둘은 함께 술도가 부지를 돌며 작은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고 지역 장터에 나가 전통주를 홍보하기도 했다. 마광숙은 처음엔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며 살짝 경계했지만 천수의 진심을 확인하고 나서는 어느새 미순과 함께 점심을 나누고 영주 얘기를 꺼내며 웃는 날도 많아졌다. 그리고 봄이 왔다. 술도가 앞마당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날, 천수는 조용히 반지를 꺼냈다. 새하얀 상자 안에 놓인 은은한 반지는 거창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천수는 미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까? 이번엔 도망치지 않고 너만 보면서. 미순은 눈을 떴다 감고 다시 떴다. 이 남자, 예전엔 그렇게 쉽게 도망쳤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이렇게 서 있다. 그리고 자신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도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 그날 이후 천수와 미수는 함께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배워갔다. 평범한 하루 속에도 서로의 존재가 감사했고 때때로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주의 학교 행사에 함께 가는 일도 소중한 일상이 되었다. 미수는 천수가 영주의 머리를 묶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뭉클해졌다. 예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사람들은 묻곤 했다. 두 분 정말 다시 만나길 잘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셨어요? 천수는 늘 웃으며 대답했다. 그 사람을 잃을 뻔하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진심으로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 속마음은 더 깊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강소연의 사라짐이 단순히 도피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도려낸 독이었음을. 그 독이 사라진 자리엔 이제 미순이라는 이름의 꽃이 피어 있었고 그는 그 꽃을 누구보다 소중히 가꾸고 싶었다. 어느 날 미순은 천수에게 물었다. 우린 앞으로 어떤 부부가 되고 싶어? 천수는 생각하지도 않고 대답했다. 싸워도 같이 밥 먹고 아파도 같이 걷고 아무리 바빠도 너랑 같이 자는 그런 부부. 소박하지만 매일매일 너랑 같이 있는 게 당연한 그런 관계. 미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럼 난 매일 아침 내 도시락 싸줄게. 싸우면 반찬 하나 빼버리는 걸로. 천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난 화해하고 싶으면 설거지할게. 그렇게 두 사람은 매일 서로를 배워가며 살아갔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불안해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기에. 그리고 아주 가끔 누군가 강소연의 소식을 물으면 천수는 단호히 대답했다. 이젠 그 사람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우린 이 길에서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천수와 미수는 그렇게 끝이 아닌 진짜 시작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엔 아직 쓰이지 않은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39화 이후로 벌어질 리뷰였습니다. 상상을 더한 이야기니 맘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너그러이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발요.